안녕하세요. 자, 문학종합일치월장 2015 대비인데 시문학 접근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재수하러 온 학생들이 감과 느낌으로 풀어서 4등급, 5등급. 그 풀 당시 어떤 감으로 풀었을 당시나 느낌으로 풀었을 당시는 분명히 1등급일 것 같다라는 느낌. 1등급이나 100점일 것 같은 감. 그런데 막상 채점해 보면 최악의 점수가 나와. 그래서 이제 재수하러 온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책 한 장 넘겨서 표지에다가 요 목표가 분명히 되어야지 열심히 하게 되는 추동력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항상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제시문에서 끌어와서 1등급, 문맥까지 가면 100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1등급 96점 1등급 그거보다 100점 1등급이 훨씬 더 좋아.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 원서를 100여 명을 써줬는데 자, 국어 A형 학생 1등급 받으면 이제 중앙대 의대, 좀 더 다른 과목을 다 완벽하게 보면 이제 한양대 의대까지 가고, 그런데 100점이면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뭐 고려대,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까지 달라지는 거야. 그게 4점 차이인데 어마어마하게 결국 국어 한 문제다. 인문계 학생도 마찬가지야. 그 서성한, 중경 A씨하고 스카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주 귀찮지만 모든 문제의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시에서 찾기가 가장 어려워. 현대 시에서 찾기가. 자, 그래서 편의상 24쪽으로 넘어가서 24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형광선편으로 딱 외워서 할게. 시감상법이야. 먼저 시의 제목을 한번 봅니다. 친숙한 시가 나오면 좋죠. A형의 이형기의 낙화가 나왔어. 요거는 이제 EBS 교재에도 있었고 추석 특강 때 제1의 예상 문제로 예측을 했던 거야. A형의 이형기의 낙화, B형은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그리고 이제 조지훈의 시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낯선 시입니다. 한편은 꼭 낯선 시가 나오죠. 수능장에서 처음 보는 시가 나온다. 자, 참고로 적어놔. 2014 A형은 낙화, B형은 사평역에서 곽재구, 그리고 조지훈의 파초우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예상 문제로 수업해 준 것은 낙화하고 사평역에서가 적중을 한 셈인데 어떤 작품이 나와도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빠르게 읽으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겪어본 학생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촉급한지 알 거야. 실제로 8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9시까지는 화작문이 끝나야 되고 이론상 25분까지 독서 비문학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30분이 초과가 되면서 50분까지 문학이 겨우 끝나는데 시간 단축할 때가 문학밖에 없다. A형 시험지로 설명을 하면 화법 5문제, 작문 5문제, 문법 5문제. 근데 이제 요게 처음으로 어렵지. 이게 15문제야.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 15문제. 요게 6월, 9월 수능에 아주 어려웠어. 그 다음에 이제 문학도 15문제나 되는데 시간 단축할 때가 여기밖에 없어. 자, 10시에 수능이 딱 끝난다고. 국어가. 따라서 시험을 볼 때 바로 필살 집중해야 되겠지. 바로 필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간 부족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자, 원서를 써주다 보니까 공주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공부를 많이 했어 올해. 그래서 1등급 다 나왔는데 이 문법에 대해서 약간 스스로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건너뛰어서 55분에 여기까지 끝났는데 문법을 건너뛰었다는 사실을 몰라. 그리고 마킹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 마킹을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별표 치고 넘긴 게 있을 거야. 별표 한 것 빨리 풀고 검토를 해야 돼. 검토는 역순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런데 5분 동안 마킹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문법을 건너뛴 걸 그때서야 안 거야. 시험 볼 때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갈 때는 다 맞았어요. 어려운 거 기술제 시문이고 다 맞았어. 문학까지. 그런데 저기서 5문제를 급하게 이제 찍다시피 해서 풀어가지고 94.2등급이 나와서
100점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주 안타까운 학생이 올해 원서 쓸 때 드러났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국어의 신이 되어야 되니까 건너뛰지 말고 그냥 순차적으로 가줘야 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화법 5개 푸는데 8시 46분. 작문 5개 푸는데 8시 52분. 그리고 문법이 어렵잖아. 5개를 푸는데 9시까지 끝나야 되지만 9시 5분 이렇게 넘어간다고. 또 한 가지 수능을 겪어본 학생들은 느낄 터인데 수능장애는 반드시 시간지체 현상이 발생해. 평소하고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진짜 시험이거든. 내 인생이 걸려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당 10초까지의 시간지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더 시간이 부족한 게 수능장이다. 어째 겨우겨우 9시에 독서 비문학을 시작했어도 6월, 9월에 이 15문제가 더 어려워. 과학제시문, 기술제시문이 있는 A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25분을 훨씬 초과해서 30분 이상으로 길어진다고. 그럼 문학은 굉장히 부족한 거야, 이제 시간이. 문학 시간이. 따라서 문학은 그래도 EBS에서 했던 작품이 시하고 고전 시간은 똑같이 나오겠지. 그런데 소설은 좀 달라. 다른 부분이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이때까지 끝내줘야 마킹을 잘하지. 작년에 3월에 여기 인천에서 온 여학생이 있었어. 수능을 잘 풀었어. 2013 수능을. 그런데 마킹을 하나도 못하고 빼앗긴 거야. 마킹을. 단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적표를 보니까 100분위가 0이야. 빵점이고. 근데 올해 1등급 나왔다고. 이제 그 시간이 이게 마킹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잖아. 그런 학생도 있었으니까 마킹까지 해줘야 돼. 요게 이제 시험지 원본을 가서 살펴보면 정말로 촉급한 시간이라는 거지. 이걸 적어도 8시 40분에서 출발한다. 9시 5분까지도 넘어가면 벌써 힘들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지체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필살집중밖에 없다. 독서비문학 제시문에서 다 끌어와야 된다. 그 다음 미리 얘기하지만 순서대로 푸는 게 가장 좋아. 내가 동영상 강의할 때 절대로 건너뛰지 말고 별표 치고 차라리 넘겨라. 근데 그 공주고등학교 그 학생이 문 누구 진이야. 문 동그라미 진 학생이 그때 수업 때 얘기한 걸 비웃었다고 얘기를 했어. 원서 쓸 때 통화를 하면서.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수능장인데. 근데 정작 본인이 문법을 건너뛰다가 2등급이 나온 거라고. 안타깝게. 이게 이제 원서 써주면서 겪은 거니까 별표 치고 넘겨야 돼. 그냥 건너뛰지는 말고. 따라서 50분까지 45번까지 끝내고 9시 50분까지 그리고 돌아와서 별표 친 거 다시 봐주고 검토하고 마킹을 해줘야 된다. 자, 이것까지 다 써놔. 시간지체 현상은 재수생들은 안다. 무슨 얘기인지. 자, 추석 특강 때 EBS 문학작품 전체 총정리를 해주면서 선생님이 출제자라면 A형 학생들한테는 서정주의 국화옆에서와 이영기의 낙화 요거를 출제하겠다. 내가 출제자라면 이렇게 강조까지 했던 작품이야. 뭐 운 좋게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B형 사평역에서는 다 대비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보는 작품 낯선 시가 꼭 한 편 나오지. 그게 파초우였다. 조지훈 선생님의 작품이야. 처음 보는 시도 글이니까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야 돼. 그냥 익숙한 작품만 하지 말고. 그런데 가장 좋은 접근법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제대로 접근법을 배우고 적용을 하는 거야. 자, 24쪽을 가보면 시감상법에서 제목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제목이 안 나왔었다. 초창기 수능 때는. 선생님이 그 가의 김소월의 산, 나의 유치원의 생명의 서, 다의 김수영의 폭포 이건 넣어준 거야. 최근의 경향에 맞추어서. 자, 그래서 폭포를 보고 생명의 서를 보고 산을 보고 요게 94 1차 수능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2015 수능 대비 학생들이잖아. 또는 이제 여기 고2가 있어요. 고2 올라가는 학생이 있고 고1 올라가는 학생이 있어서 2016, 2017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도 물론 있지만 일단 21년 전 수능이야. 22년 전 수능이야. 94 1차 수능이. 자, 그런데 이제 항상 이 첫 시간 수업에 김수영의 폭포를 해줬다고. 작년에 2013 수능에 이것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어. 왜? EBS에도 없는 작품이었으니까. 근데 21년 전 수능을 재활용했었다.
그런데 올해 아직 해가 바뀌기 전이니까 2013년 9월 평가원 B형의 나작품 청마유치원의 생명의서가 나왔고 광장까지 출제됐어요. 광장은 물론 EBS에 있었습니다. 저 뒤에 90쪽에 최인훈의 광장이 드디어 세 번째 출제가 된 거야. 그리고 A형의 난소공도 세 번째 출제가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늘 이런 얘기를 해. 수능을 출제할 수 있는 국문학자나 평론가들이 해방 이후 최고의 소설로 뽑은 1위가 광장이라고. 그래서 광장이 9월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위가 난소공이야. 난소공이 두 번째 작품인데 A형으로 갔어. 올해 수능에서. 그래서 나올 만한 작품이 이제 세 번째까지도 나와. 물론 고전 작품 중에는 네 번째까지 출제된 작품도 있다. 2014 예비 수능에 나온 사시남정기하고 흥부전, 그리고 올해 수능에 상충고까지 해서 이 세 편은 네 번째까지 출제가 된 작품이에요. 따라서 보통 네 번째 출제됐다, 세 번째 출제됐다, 두 번째 출제됐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다고. 그러니까 나왔던 작품을 가지고 올바른 접근법 속에 더 깊이 있게 출제되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자, 24쪽에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것. 시적 화자가 시에 직접 나타나 있을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직접 나타나 있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추측을 해줘야 돼. 다음 시적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자연물일 수도 있다. 시적 대상은 무엇이냐. 다음 시적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시적 화자의 정서 파악. 다음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시적 화자의 태도 파악. 얘들아, 이 정서하고 태도가 주제야. 시의 주제는 시적 화자의 정서, 시적 화자의 태도인데 요거는 매년 출제가 돼. 정서하고 태도는 출제 안 된 적이 없어. 그 정도로 중요해. 다음 이런 정서하고 태도가 주제인데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표현상의 특징이 나오죠. 화자의 정서, 태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서 수사법이 나오고 시상전개 방식이 나와. 다음 시어의 의미, 함축적 의미, 이미지는 항상 문맥으로 파악할 때 긍정 대 부정,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접근법이야. 가장 좋은 접근법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80분 동안에 현대시 세 문제에 우리가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3분 50초 이 정도밖에 안 돼. 3분 50초 동안 A형은 시 한 편을 읽고 B형은 시 두 편을 감상하고 세 문제 6점 내지 7점이야. 시가. 세 문제 6점 내지 7점을 다 맞아야 된다고. 따라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은 긍정 대 부정으로 접근한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25쪽에 1번 문제가 공통점 찾기야. 다음 2번 문제 정서 네모칸을 쳐. 정서 네모칸을 쳐. 3번 문제 태도 네모칸을 쳐. 태도 네모칸을 쳐. 4번 문제. 자, 2번의 정서하고 태도는 늘 출제되는 문제고 같은 방식으로 풀어준다. 정서와 태도를 연결해. 그리고 4번 문제. 나의 거기와 가장 유사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시어를 다해서 찾는다면 그랬는데 분위기는 이미지다. 이미지. 자, 그래서 4번 문제부터 접근을 하겠다. 시어, 함축적 의미, 이미지니까. 지금 이걸 적어준 건 수능을 우리가 풀었을 때 문학을 잘 해야겠다. 여기서만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그나마 아는 작품이 좀 나온다. 야. 나머지는 다 새로운 거야. 그래서 문학 쪽에서 폭넓은 공부를 하도록 해줘야 되겠고,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이제 시어야.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미지야. 시어. 이 문제가 나오면 저거 4번에다가 왼쪽 날개가 있습니다. 1단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건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배울 거야. 기본 속성을 파악한다. 이것은 긍정 대 부정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 대 부정으로 나눈다. 긍정 대 부정으로 나눈다. 최종 답을 선택할 때는 얘들아 문맥 맥락이야.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1등급. 문맥 맥락까지 읽어낸다. 그게 100점이라고 해서 이 문맥 맥락이 가장 중요한데 최종 답을 고를 때는 이것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맥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문맥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다 아는 거지. 문맥 맥락을 모를 수가 없죠. 자, 선생님이 이제 늘 예로 들었던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자.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자연계 학생 1반, 2반이나 그쪽에는 이제 남학생들 숫자가 많아. 여기 앞에 남학생. 이 단어를 보면 기분이 좋아, 나빠? 좋죠.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했어. 이 단어를 보면. 좋죠. 좋아요. 좋다. 뒤에 남학생은 이 단어를 보면 좋아, 나빠? 좋지? 이 단어를 보면 좋아. 그래. 당연히 좋죠. 100점이면 더 좋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앞에 어떤 한 글자가 있어. 요게 드러나네. 자, 이 단어를 보면 9등급이라는 얘기지, 그지? 상위 4%도 있지만 하위 4%도 있어. 인도네시아 그 찌아찌아족은 한글로 표기수단을 하려고 했던 부족인데 찌아찌아족 수준이야. 1등급 말고 9등급은 이 한국어 시험을 26점 이하, 어떤 시험은 20점 이하가 거꾸로 1등급이야. 굉장히 기분 나쁘지. 자, 그 남학생들한테 물었어. 남학생들한테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요 단어를 써줬다고. 요 단어를. 자, 어떻게 돼? 웃음이 나오고 개발시 이런 생각이 들지. 기분이 더러워지죠?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문맥을 알고 있다는 증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어. 요렇게 가면은 긍정인데 이 긍정적인 어휘나 용어가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니까 이 문맥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국어에서는. 자, 문맥 맥락이 중요하다. 그 사례로 요걸 적어놔. 1등급, 거꾸로 1등급. 자, 너희들이 지금 얌전하게 답변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그 남학생들한테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난리야. 남자애들 많은 데는 막 기분이 좋고 막 좋아요! 하고 싶어요. 막 난리라고. 학생들이 난리야. 근데 요걸 딱 주면 일그러져. 개발시, 발시발시 이래버린다고. 바로. 그러니까 문맥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인지하라고. 완전 달라져. 완전 달라져. 문맥 맥락적으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문맥 맥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우선 문맥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풀겠다. 4번 문제를. 자, 다시 시도 주어 서술어가 있는 그런 문장이야. 그러니까 문장대로 읽어줘야 돼. 문장대로. 이 김수영의 폭포가 2013 수능에 무려 20년 지나서 다시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또 한 가지 이 책에서 적중한 게 어떤 거냐면 홍길동전이야. 너희들이 A형을 본 학생들은 이 홍길동전에서 두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책 어디에 있느냐? 119쪽에 가면 홍길동전이 18년 전 수능이야. 자, 119쪽에 그런데 제시문의 2분의 1이 똑같아. 제시문의 장면이 똑같다고. 자, 119쪽에 2014 A형 홍길동전이다. 이게 수능에 나오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지. 두 문제나 어려웠어. 그리고 2014 A형 41, 42, 43번이라고 적어. 41, 42, 43번이라고 적어. 그 중에서 43번하고 41번이 어려운 10문제에 들어가. 두 문제나. 홍길동전. 그런데 요게 18년 전 수능이야, 얘들아. 그래서 더러 수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옛날 수능은 완전히 다르니까 풀지 마라.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 여기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기출분석 특강을 마지막 수능 직전까지 해줄 때 완성한 게 96 수능이야. 홍길동전을 거의 종강 무렵에 해줬어. 봐, 이거 EBS에 있지? 나올 수 있다? 하면서 해준 거라고. 작년에. 단기 완성 수능 기출분석 특강에서 맨 마지막에 한 게 가장 어려웠던 96 수능을 해주고 홍길동전이 EBS에 있으니까 나올 수 있다. 그게 여기서 적중을 한 거지. 요 문학종합 일치월장에 있는 건 선택지 순서를 바꿔놓은 거고 수능 기출분석 특강은 수능시험지 원본대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에서 학생들은 작년 9월 평가원 때, 아니 올해지, 올해 9월 평가원 때 광장과 생명어사가 나온 것을 보고 얼마든지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제 수능장에 가서 이렇게 딱 나온 걸 보고 학생들은 아하, 이게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출제됐죠? 그 중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야.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 2014 수능 A형, B형 진지하게 풀면 여러분들 100%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수능에 나온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풀어야 될 게 수능 기출하고 평가원이야.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돼. 좋아. 자, 폭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마다 EBS를 다 해주다 보니까 적중을 자랑하잖아. 적중을 되게 자랑하는데 이규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EBS를 해주니까 거기서도 적중을 하지만 작년 2013 수능 끝나고 나서 김수영의 폭포를 적중했다. 대한민국의 선생들 중에 없어. 한 명도. 왜냐면 옛날 수능이니까 안 해. 근데 이규환 선생은 해줬다고. 여기 문학종합에서 해주지 기출분석 특강에서 해주지. 그래서 이 폭포 같은 경우는 이규환 선생만 적중을 한 게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장점이 있어. 기출문제를 다시 봐. 자, 4번 문제가 나의 거기와 가장 유사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시어를 다해서 찾는다면 그랬어. 요 문제가 2013 수능 33번 문제라고. 4번이 그대로 적으면 돼. 똑같은 방식으로 푼다. 다만 2013 수능 33번은 훨씬 길게 써놨어. 친절하게. 그래서 더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요 문제는 어렵거든. 4번은 별표 쳐. 어렵다고. 자, 그런데 문맥 맥락 속에서 검토해서 보자.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자, 폭포 동그라미 쳐. 제목이야.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자, 폭포 떨어져요. 2번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자,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얘들아, 폭포 떨어지고 물결 떨어지니까 같은 의미야. 문맥적으로. 언제? 금좌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자, 밤이다. 밤. 금좌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자,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런데 고든 소리는 소리래. 그러니까 결국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거니까 소리가 떨어지는 거야. 언제? 밤에. 소리를 내며 떨어지니까 소리가 떨어지는 거야. 마지막 년.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자, 떨어지는 밑줄 그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번개처럼 떨어지네.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지네. 소리를 내며 떨어지네. 자, 물결이 떨어지네. 폭포가 떨어지네. 1, 2, 4, 5 연결. 같은 의미지. 언제? 밤에. 자, 이질적인 거 보여? 3번 밤이 이질적이지? 자,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자, 밑줄 그어. 폭포 떨어진다. 물결 떨어진다. 밤에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소리를 내며 떨어져. 소리가 떨어져. 번개처럼 떨어져. 됐지? 대양만 안 떨어지면 돼. 자, 폭포 떨어져. 물결 떨어져.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져. 번개처럼 떨어져. 밤에. 그래서 4번 답은 3번이야. 이게 문맥을 이해하는 거야. 문맥 맥락을 이해하는 거다. 자, 그런데 4번은 지금 완벽하게 풀어준 게 아니야. 3번이랑 연합해서 풀어줘야 돼. 3번이랑. 그런데 이 3번 문제는 여기는 쉬워, 얘들아.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데 3번은 2번하고 똑같아. 2번은 정서, 3번은 태도야. 자, 정서 태도 문제가 나오거든. 똑같은 방식으로 서술부, 종결부. 여기에 정서나 태도가 있어.
그거를 봐줘야 되는데 정서란 무엇이냐? 감정 그 자체. 감정 그 자체야. 감정 그 자체가 정서야. 예를 들어서 슬픔이라고 생각해봐. 자, 기쁨이라고 생각해봐. 기쁨이라고 생각해봐. 슬픔, 기쁨이 정서야. 감정 그 자체가 정서야. 그런데 그러면 태도는 무엇이냐? 감정 그 자체가 태도는 일단 밖으로 표출됩니다.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야. 밖으로 표출이 돼. 자, 속에서 막 기쁨을 숨길 수도 있고 슬픔을 숨길 수도 있지. 자, 정서가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태도는 그 정서 그 자체가 밖으로 표출이 되면서 행동성 수반의 가능성, 행동성 수반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울고 있어요. 자, 울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슬픔이라는 어떤 내면 속에서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밖으로 표출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어떠한 행동, 울고만 있네 이렇게 느껴지면서 자, 만약에 대학교에서 합격 소식을 듣고 기쁨에 겨워서 결국 나 합격했다. 울고 있어. 환호성을 지르는 거야. 그게 밖으로 표출될 수 있어. 자, 님이 떠나갔다. 슬퍼. 근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런데 울고만 있는 사람한테 가면 너는 왜 님을 붙잡지? 적극적으로 가서 님을 못 가게 붙잡아야 되는데 왜 울고만 있느냐? 소극적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건 태도야. 울고만 있으니까. 이해되나?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 정서라는 것 그 자체가 밖으로 표출이 되면서 어떠한 행동으로 연결이 될 때 그것을 태도라고 한다고.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정서, 태도 이 문제는 서술부, 종결부, 비괄식을 봐줘야 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2번, 3번 푸는 방식은 똑같아. 2번, 3번 푸는 방식은 같이 적어둔다. 1단계. 서술부를 일단 보아라. 그것은 종결부라고 한다. 시가 끝날 때. 그리고 어조가 있어. 서술부 종결부에 어조가 드러나. 어조가. 자, 태도 정서의 서술부 종결부로 보고 어조가 드러나는데 태도 정서도 일단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긍정적 태도냐 부정적 태도냐 나눌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항상 최종답은 뭘로 골라라? 문맥 맥락이다. 자, 긍정 부정으로 나눌 수 있고 항상 최종답은 문맥 맥락에 의거해서 최종답을 골라야 한다. 자, 3번, 2번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일단 봐. 3번에 나에 나타난 서정적 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이상의 세계를 동경한다. 자, 일단 동경이라는 태도는 긍정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있는 게 자, 가고자 하는 대학교 학과 그게 동경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고 그 학과를 동경하는 거라고.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고 그 학과를 동경하는 거야. 2번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자, 분노 세모꼴 부정적 태도죠. 3번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한다. 도피 부정적 태도죠. 현실 도피.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 현실 도피해서 사라져. 현실 도피 부정적인 거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자, 비관도 부정적 태도네. 맞지? 4번 비관 부정적 태도야. 5.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노력한다 동그라미. 긍정적이죠. 자신의 의지가 있어. 노력한다. 자, 그래서 태도를 설명할 때는 이게 긍정부정이나 서술부 종결부를 봐야 돼. 자, 나 작품을 가자. 나 작품을 가보자. 나 작품을 보면 청마 유치원의 생명의 서야. 요거 EBS하고 상관없이 올해 9월 평가원에 나온 거라고. 1309 B형. 그래서 이게 노량진에서도 그랬지만 강남메가에서도 그랬고 문학종합 일치월장을 들었던 학생들이 평가원을 보면서 야 이거 다 나오네 계속.
예전 수능이라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네. 그게 이제 근거를 보여준 게 김수영의 폭포 이런 거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가작품 김소월의 산 나올 수 있는 거야. 삼수갑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봐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자, 지식을 쌓아요. 회의, 의심을 품다 이런 뜻이야. 나의 지식이 지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 사랑과 증오를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자, 병든 나무. 여러분들이 이제 병든 나무가 되는 시기가 여름방학 전후야. 슬럼프가 오고 공부하려고 하느나 의지는 공부하려고 해. 그런데 병든 나무처럼 그냥 졸려. 앉아만 있어도 잠이 와. 의욕을 상실하고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끼고 있다.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껴. 여기 남학생, 생명이 부대끼고 힘들 때 너는 어디로 가?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껴. 앉아만 있어도 막 힘들고 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죽겠다니까 지금. 수업을 못 들을 정도로 힘들어 졸려서 어디로 갈 거냐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도량진 메가스터디로 나는 가자. 이건 아니잖아. 어쨌거나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뒤에 학생은 어디로 가야 돼? 아프고 힘들어 죽겠고 견딜 수가 없어. 어디로 가?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거나 수능 3주 전에 링거 맞는 게 가장 좋아. 그럼 막 살아난다고. 이렇게 링거 맞고 이러면. 자, 여기는 집, 병원. 너는 어디로 가? 공원에 가서 바람을 쐬거나 이래도 돼. 공원에 가는 것도 좋아. 뒤에 남학생. 제주도로 가서 거기가 이제 요양지, 휴양지야. 가서 쉬고 와야겠지.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옆에 여학생 어디로 갈 거야? 얘가 집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장소를 골라. 집, 병원, 공원, 제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디로 갈 거야? 자, 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쉬겠다. 뭐 이렇게 방으로 간다거나 이런 데가 나와야 정상적인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기 읽어봐. 지독한 A를 구하지 못하고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껴. 이럴 때 어디로 가느냐? 집, 병원, 공원, PC방, 극장, 제주도, 휴양지, 요양할 수 있는 장소, 한의원 이런 데로 가야 된다고. 쉴 수 있는 곳.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랬어. 자, 내가 생명이 부대낄 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랬어. 나는 가자. 화자가 나야. 청자도 나고 내가 나에게 가자!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청요 형태의 문장인데 서술보 종결부를 보아라. 서술보 종결부를 보니까 나는 가자 이랬어. 이거는 내가 나에게 가자라고 청요하는 거니까 결국 의지, 명령, 의지야.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는데 이연 거기는 아라비아 사막은 한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자, 태양이 불사신처럼 타올라. 태양밖에 없네. 일체가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했어. 모래밖에 없네.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의 공간이야. 자, 부정적이죠. 영원한 허무와 적막의 세계니까, 자, 영겁의 허적 세목골 쳐. 결국 죽음의 세계야. 생명이 부대낄 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죽음의 세계로 이동을 하니까 요게 상황의 역설이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정리한다. 나시에서 정리할 건 첫째, 가정적 미래 상황이야.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다. 생명이 부대낄 미래의 어느 날이야.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야. 자, 우리 수험생들, 재수생들은 생명이 부대낄 때 도량진 메가스터디로 나는 가자 이러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고, 요게 상황의 역설이야. 역설적 상황이야. 두 가지를 정리해. 자, 표현상의 역설하고 상황의 역설은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할 것인데,
상황의 역설이라고 한다. 자, 다시의 맨 마지막 두 행을 봐봐.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밑줄.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밑줄 그어. 칠판 여기 봐. 자, 여기 봐. 분필이 떨어졌지. 그지? 천장에서 분필이 떨어졌지. 높이가 있어야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려면 높이가 있어야 되잖아. 폭포가 떨어지려면 높이가 있어야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니까 폭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이 두 행은 표현상의 역설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어떻게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져? 맞지? 말이 안 되지.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질 수 있나? 이거는 이렇게 가면 이건 옆으로 간 거지. 떨어지는 건 요거고 요게 떨어지는 거야. 자, 이게 경찰대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야.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에다가 표현상의 역설. 그런데 다시는 말은 다 돼. 말은 다 돼.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어. 그런데 병든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보편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집이나 병원이나 공원이나 제주도로 가는 거라고. 그게 상식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말이 안 돼. 이해되지? 상황이 말이 안 돼. 그게 상황의 역설이야. 역설적 상황이지. 요것도 5번 이상 출제됐다. 상황의 역설은 바로 9페이지 4번에 있어. 거기다 이렇게만 적어놔. 상황의 역설에다가 페이지 9의 4번 이렇게 딱 적어놔. 페이지 9의 4번에 있어. 상황의 역설은. 페이지 9의 4번. 김유정의 만무방에서 출제됐고, 진달래꽃도 잘 생각해봐 얘들아.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정적 미래 상황이지. 그런데 님이 떠나는데 꽃을 뿌리고 축복을 하지. 상식에 어긋나잖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울겠다니까 표현상의 반어야. 그거는 반어적인 표현이야. 엄청나게 울겠다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랬으니까. 그런데 꽃을 뿌리며 축복한다는 건 상황의 역설이라고. 요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 94 2차 수능이야. 그래서 상황의 역설과 가정적 미래 상황은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리해. 진달래꽃에는 표현상의 반어도 있다. 진달래꽃은 99 수능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어. 저 뒤에. 반어와 역설은 어디서 정리해 줄 거냐면 출제가 됐으니까 40쪽에 4번에서 정리를 해 줄 것이고, 진달래꽃은 44쪽의 가작품이지. 44쪽 가작품에 나와. 그래서 가정적 미래 상황과 얘들아 폭포에 해당되는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를 표현상의 역설. 이건 경찰대 문제야. 그런데 나 작품은 상황의 역설로 정리를 하고 시를 더 읽어보자. 거기는 한번 뜬 태양이 불사신처럼 타오른데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영원한 허무와 정막의 세계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나 혼자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내가 이 죽음의 세계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마지막 년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자, 강하게 읽은 이유는 3년에 분명히 강조 표시가 들어있어. 시 안에. 진짜 나를 만나는 거야. 자, 현실에 나가 아라비아 사막을 관통해서 진짜 나를 만나는 과정.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나와. 진짜 나를 만난다.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 동그라미 쳐. 원시의 본연한 자태. 원시의 본연한 자태. 이게 본질의 나야. 진짜 나야. 참된 나라고. 원시의 원래 순진무구의 원시의 본연한 나의 모습. 원시의 본연의 자태. 자, 이 나에다 적어. 진짜 나, 참된 나, 본질의 나야.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원시의 본연한 자태, 원시의 본연의 자태, 본연한 자태, 원시의 본연한 자태. 자, 본질의 나야.
진짜 나를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모래 언덕에 회한 없는 후회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자, 제1년의 서술부 종결부는 나는 가자야. 3년의 종결부 서술부는 백골을 쪼이리라 그래서 쪼이리라.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의지죠. 아주 강한 의지야. 의지. 생명의 의지. 생명의 의지야. 나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생명의 의지, 강한 의지. 좋아. 그러면 3번 문제 이제 봐봐. 근데 이 문제는 엄청나게 쉬워. 그런데 1309 평가원 B형 39번은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야. 학생들이 초토화됐다고. 이 3번은 1309 평가원 B형 38번이지 39번이야. 요 문제는 평가원 전체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어. 별표 2야.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어. 초토화됐어. 그런데 요 19번, 3번을 풀었던 학생들은 안 틀렸다고. 공부를 한 학생들은. 선택지가 아주 길어졌지만 똑같은 이야기니까. 쪼일이라니까. 의지니까. 나는 가자. 의지야. 그래서 안 틀리는 거야. 1번. 이상의 세계를 동경한다. 자, 동경은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를 동경하지? 아라비아 사막을 동경한다지. 맞아?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미래의 어느 날 나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나를 찾겠다는 거니까 고쳐. 아라비아 사막을 동경한다로 고쳐야 돼. 그런데 얘들아, 아라비아 사막이 이상세계냐? 무릉도원이야? 유토피아냐고? 아니지. 죽음의 세계지. 영겁의 허적. 영겁의 허적을 너희들 저기 무섭게 생각해야 돼. 불교 용어야. 1겁은 56억 7,900만 년이야. 불교학자가 계산한 게 이래. 불교 용어로 1찰나도 있어. 1찰나. 눈 깜빡할 사이. 자, 찰나의 시간은 1000분의 3초야. 1000분의 3초.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이지. 그래서 불교 용어로 겁과 찰나는 정반대야. 그러니까 1겁이란 56억 7,900만 년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이게 1겁이 아니고 영원한 겁이야. 그게 영겁이야. 영겁 동안 뭐밖에 없어? 허적. 허무와 정막만 있어. 그러니까 죽음의 공간이야. 그 의미가 그래. 한자 어휘라서 좀 생경할 거야, 여러분들이. 요즘 학생들은. 그러니까 1겁이 아니야. 1겁은 이게 이제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세상이라고 알려지고 그러는데 불교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대. 지체만한 엄청난 큰 바위가 있어. 1년에 한 번씩 어느 선비가 도포를 입고 지나가. 그래서 바위를 마찰시켜. 그래서 그 바위가 모래알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야. 자,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데 사람이 한 번씩 지나가. 그래가지고 그 옷자락에 의거해서 바위가 모래알로 사라지는 거야. 그 시간이 56억 7,900만 년이라는 거야. 천지가 창조되어서 다시 창조될 때까지의 시간이 1겁이야. 1겁. 불교 용어로. 1찰나, 찰나.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러잖아. 눈 깜빡할 사이야. 그게 불교학자가 현대 시간 개념으로 계산한 거야. 이게 1000분의 3초가. 그런데 사막은 어떤 곳? 영원한 허무와 정막의 세계라고. 죽음의 세계야. 거기서 역설적이게도 생명을 찾으려고 해.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동경하고 있는 아라비아 사막은 이상세계가 아니라는 거다. 허무와 정막만이 있는 곳이다. 무릉도원 이래야지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거지. 2번.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죠. 왜? 가정적 미래 상황만 나와 있잖아. 현실은 안 나와 있어. 가정적 미래 상황이잖아. 미래의 어느 날. 그 다음.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한다도 말이 안 되지. 이 사람은 오히려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죽음의 공간에 가서 나를 대면하는 거니까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 자, 현실 도피 이게 나오면 얘들아 이렇게 적어. 무조건. 자, 역시 1309 B형 평가원에 출제된 최인훈의 광장 페이지 90쪽. 광장의 이명준. 이 사람이 현실 도피자야.
설득자가 조국으로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주십시오. 조국으로 와달라. 조국으로 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지만 이명주는 중립국으로 간다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땅으로. 그게 현실 도피야. 그래서 현실 도피 요걸 보거든. 이렇게 정리해. 페이지 90에 이명준의 광장이야. 작년 9월 평가원 끝나고 학생들이 써준 후기에 보면 이거를 제대로 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써놨어. 광장 나오자마자 제시문도 안 읽고 가서 풀어서 다 맞아. 그리고 남들이 초토화된 1309 B형 39번 가볍게 가서 풀어. 이번 수능 끝나고 나서는 홍길동전 가서 풀었다고.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라는 거야. 일단 친숙함도 느끼고 시간 단축도 있는 거니까. 4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자. 쪼이리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자, 부정적 태도 아니지. 분명하게. 그래서 2, 3, 4를 지워야 돼. 정답봐.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얘들아, 의지에 가장 가까운 게 뭐야? 노력이지. 지금 너희들이 1등급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의 의지로. 맞아? 물론 이제 선생님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시에 있어. 시마저도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는 거라고. 따라서 3번은 서술부, 종결부. 나는 가자. 쪼일이라. 그래서 3번 답 5번이지. 그러면 얘들아 4번 문제 이제 다시 정식으로 풀어줄게. 4번 문제 정식으로 풀어준다. 나의 거기와 가장 유사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시어를 다해서 찾는다면. 그러면 거기는 어디야? 여기지. 아라비아 사막이지. 이 공간은 죽음의 세계지. 따라서 시련의 공간, 극한적인 한계 상황의 공간. 자, 그래서 왼쪽에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요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너희들이 궁금해할 것들이 교재 25쪽 오른쪽, 26쪽 왼쪽, 28쪽 왼쪽, 31쪽 오른쪽, 32, 33 왼쪽 오른쪽에 뭐 어떤 칸이 있어?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있지? 너희들이 궁금해할 모든 게 여기 있는 거야. 그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강남대성에 있을 때 학생들이 질문을 올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고 옆에다 수록을 한 건데 요 교재 선생님 질문 있어요가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 완성에도 아주 잘 돼 있어. 독서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 완성에도.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걸 모방하려고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모방하려고 했는데 조교들이 달아준 거는 정확도가 떨어져.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해준 이거가. 근데 그 성남고등학교 김한수라고 한림대 의대 간 녀석이 있어. 요거를 모든 문제마다 자기가 다 달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합격하고 나서. 근데 이제 너희들이 궁금해할 모든 사항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야 돼.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진짜 나를 찾는 것. 그러면 이 아라비아 사막은 진짜 나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쨌거나 한계 상황, 극한적인 시련과 고난의 장소야. 그런데 얘들아, 폭포는요. 폭포는 자 떨어지고 있어. 폭포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져.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떨어지는 거야. 그때는 시각적이야.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 이렇게 떨어진다. 보여. 시각적인 거야. 그런데 밤에는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캄캄해.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야. 밤. 자,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진짜 나를 만난다. 김수영의 시에서 이 밤이 나와 폭포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밤이 되었다고. 평생을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시인. 그분이 김수영이야. 저 맨 뒤에 학생 미안하지만 불 좀 꺼봐. 자, 칠판 봐. 보여 안 보여? 대답해. 보여 안 보여? 보여? 글씨 보여? 안 보이지? 캄캄하지?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라고. 이게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 시절에 김수영이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이때 소리가 들려. 자, 여러분들 낮에는 시각이 가장 우선적인 감각인데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쌤도 잘 안 보이겠지만 뭐가 들려? 소리가 들리지? 귀에 의존한다고, 청각에. 자, 불 다시 켜주세요. 화면으로 방금 봤을 거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두운 이 상황에서 뭐가 들려? 고든 소리가 들리는 거.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게 양심의 소리야. 고든 소리. 지성의 소리. 그게 밤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극한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야. 어디 영화 변호인 본 사람 손들어. 변호인 봤다. 울었어 안 울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안 뜨거워졌어? 울진 않았고 뜨거워진 건 맞지? 울었어? 뜨거워진 거 맞지? 울었어? 여학생들은 울었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밤 암담하다. 절망적이다. 그 밤이 느껴지는 거야. 너희들 자신을 억압하지 말고 좋은 영화 나오면 봐. 새 얼간이들, 알이즈웰 본 사람 손들어. 알이즈웰. 새 얼간이들 인도 영화야. 진짜 명작이지. 좋아. 알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라 본 사람 손들어. 인생은 아름다워라. 그것까지는 안 봤구나. 그 영화도 봐. 선생님이 추천할 영화가 그런 건데 그게 논술에도 도움이 되고 국어에도 도움이 돼. 어떤 녀석 재수하러 와가지고 고3 때 쌤 저는 극장에도 단 한 번도 안 가고 축구장에도 한 번도 안 가고 학원만 다니고 무조건 100% 공부만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야, 너가 너 자신을 너무 억압했구나. 항상 긴장과 이완의 조화가 필요한데 이완할 때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이게 이제 문화적인 감수성, 문화적인 향유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 예술적인 향유 이런 게. 자, 그래서 변호인들 영화를 봐. 그거 보면 그냥 밤 느끼지. 저거 딱 연결되지. 밤이라는 상황 알겠지, 뭔지. 할리즈웰 그 영화 많이 봤으니까. 그 알베르토 베니니의 영화는 이 독가스실에 끌려가면서도 뭔가 긍정적인 것을 찾아. 히틀러, 유대인 대학살 때. 어떤 악조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근데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냐면 흥부가 있어. 흥부가. 흥부전을 읽어보면 흥부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흥부전을 원본대로 이렇게 흥부전 읽으면 야,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나. 이 미래의 인간형이야.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연구를 하면 이래. 18세기는 돈키호테의 시대였다. 허황되지만 모험을 즐기고 이 돈키호테가 세계의 대표 인간 유형이야. 돈키호테형 인간형. 19세기에는 카우보이의 시대였어. 미국의 서부 개척과 맞물려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카우보이가 주목받는 시기였어. 20세기는 사무라이의 시대였어. 일본이 재작년까지 세계 경제대국 1위였다. 일본이. 그 사무라이 정신으로. 그래서 20세기는 사무라이의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해. 21세기에는 흥부의 시대야. 가장 어디나 기업이든 사회든 가장 주목받는 인간 유형이 흥부야. 흥부.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밑바닥까지 가도 새롭게 시작해. 재수생의 정신이야. 그게. 재수생들의 정신, 삼수생들의 정신하고 통해.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급격하게 근대화가 돼가지고 놀부를 더 좋아해. 흥부보다. 너희들 돌아다녀봐. 놀부 부대찌개, 놀부 보쌈. 전부 다 놀부 식당밖에 없어. 진짜로 놀부를 좋아했던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흥부 식당, 흥부 갈비 이런 거 본 사람 있어? 본 사람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앞으로는 흥부가 더 주목받는 인물형이 돼. 그게 21세기의 정신과 맞아. 그래서 시대의 어떤 핵심 인물들이 있다고. 그게 돈키호테에서 카우보이로 사무라이로 앞으로는 이제 흥부의 시대가 되는 거야.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니니까 너희들이 그 흥부전을 이게 수능에 4번이나 나왔어. 평가원에. 가장 많이 출제된 작품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흥부전. 흥부라는 그 놀라운 인물이 있어. 어쨌거나 칠판 다시 봐. 마무리하겠다. 4번 문제를 아까 내가 문맥으로 이렇게 풀어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최종 답을 고르라는 것이고 3번 문제에서 의지, 서술부, 종결부를 가지고 이 쪼일이라 나는 가자 여기서 강한 의지를 읽어서 풀어보니까 내가 극한적인 한계 상황에서 나를 찾잖아.
자, 폭포가 아까 칠판 하나도 안 보였지? 전망이 암담해. 전망이 없어. 캄캄해.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야. 꽃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많아. 매화, 국화, 장미, 튤립, 백합. 근데 꽃은 아름다움이잖아 원래. 근데 금잔화. 그래서 이게 소박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져. 저거 소박한 아름다움이야. 그 다음 인가. 사람들은 혼자 못 살아.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고 살아 얘들아.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야. 인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산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삶의 유대나 소박한 인간적인 삶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계.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인간적인 삶의 유대가 없는 밤이야. 소박한 아름다움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밤이야. 영원한 허무와 적막의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그래서 4번 답이 3번이 최종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어? 그 밤과 아라비아 사막이 유사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항상 선생님 첫날 강좌가 현대시 일체월장이었는데 옛날에는 문학종합 일체월장 매년 첫 번째 강좌가 요거야. 밤을 이해해라. 이 절망적이고 암담한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을 느껴야 돼. 안 보이잖아. 그때 고든 소리가 들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이런 게 고든 소리라고. 변호인이 그게 80년대 영화 같지만 지금도 이렇게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고든 소리. 그래서 첫날 불 끄고 딱 이렇게 문학작품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수업하고 나서 이게 수능에 나올지는 몰랐지. 근데 2013년에 작년이야 불과 다시 또 출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첫날 수업에서 시문제 두 문제의 접근법을 배웠어. 첫째, 기본 속성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 일단 긍정 대 부정. 왜? 현대시에 할당된 시간이 3분 50초 미만이니까. 그리고 문맥 맥락의 의미를 알아 여러분들이. 키스하고 1등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늘 나오는 게 정서 태도 문제야. 이건 주제하고 직결돼. 그래서 서술부 종결부를 놓치지 말라는 거야. 어조가 강한 의지가 있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내가 재수를 하면서 삼수를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답은 문맥 맥락의 의미다. 그래서 이 극한적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진짜 나는 찾을 수 있는 거고 고든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이런 게 수능에 또 나오더라. 자, 그래서 3번, 4번은 21년 전 수능이지만 재활용이 된다라는 걸 명심할 것. 이해되지? 그래서 이 책의 의미가 있는 건 계속 학생들에게 더 깊이 있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야. 홍길동전 마찬가지. 단소공 마찬가지. 옥루목 마찬가지. 나왔던 게 계속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필기 잘한 거 읽어보고 왜 정답일까 왜 오답일까 생각하고 복습을 하고 미리 풀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이 수업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앞으로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해. 적용을 하다 보면 내 생각, 선생님이 수업한 걸 들어보니까 나도 그렇게 풀었는데 하면서 수업의 일치도가 증가되면서 기쁘면서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수업이 쭉 진행되면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져. 나도 저렇게 풀었는데. 그 올바르게 푼 거야. 적용 잘하고 있는 거야. 일단 복습을 해. 그래야 1등급은 기본, 여러분도 100점이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